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어제 달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끝에 두 장이 딱 남아 있는데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은 두 달 정말 집중해서 좋은 결과로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저희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가만 쇼입니다. 자, 가서 만나서 쇼 100 합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줌 미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가 없이는 이런 고통을 치러내지 않으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자, 공짜처럼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은 결국 사채이자처럼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체인의 성공을 위해서 처음부터 성실해야 하고요. 배워야 하죠. 학습하고 행동하고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고 얻어지는 모든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죠. 쉬운 길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름길은 결국 그 지름길은 막다른 길로 우리를 안내하게 되겠죠. 자, 세상에는 쉬운 길도 지름길도 없습니다. 기본과 원칙이 가장 빠르고 지름길이고 옳은 길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모든 사물에는 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 총량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리셀 프로그램 우리가 설명할 때도 NO, 콜라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평생, 효소도 마찬가지죠. 쓸 양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써야 될 총량을 소진해버리면 우리 생명은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써야 될 모든 것들은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절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결과를 만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베토벤의 검은 구슬, 흰 구슬 이야기. 이거 꽤나 유명한 베토벤과 관련된 일화이고요. 자, 베토벤은 대단한 예술가죠. 자, 베토벤이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연인과 이별했고요. 난청으로 고생할 때였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베토벤은 지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떤 돌파구, 조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도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의 수사님께 현재 자신의 상황과 힘든 것들을 쭉 다 얘기를 꺼내놨더니 이 수사님이 얘기를 쭉 듣더니 자, 어디로 가서 상자를 하나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상자에 손을 넣어서 베토벤에게 하나를 꺼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토벤이 하나를 딱 잡고 꺼냈더니 검은 구슬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본 수사님은 다시 한번 베토벤에게 자, 한 번 더 하나를 더 꺼내라고 합니다. 근데 역시 두 번째도 검은 구슬을 꺼냈습니다. 그 의아해하는 베토벤을 향해서 수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검은 구슬은 불행과 고통을 의미하고 흰 구슬은 행복과 성공을 의미한다. 자, 지금 당신이 두 개의 검은 구슬을 연속해서 꺼냈지만
이 상자 안에는 아직 8개의 구슬이 남아있고 성공과 행복을 의미하는 흰 구슬이 2개가 있다.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총량의 법칙, 이 상자 안에는 10개의 구슬이 있었고요. 8개는 검은 구슬, 2개는 흰 구슬이었습니다. 결국 계속 꺼내다 보면 흰 구슬은 그 꺼내는 횟수에 의해서 잡혀서 꺼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행도 영원한 행복도 없겠죠. 어쨌든 우리가 시도해서 횟수를 진행시키고 들어 올리면 그 안에는 총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베토벤과 관련된 검은 구슬, 흰 구슬에 관련된 일화 좀 말씀드렸고요. 자, 10벌 지목,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자, 10번 찍으면 넘어가죠. 넘어간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건 10번 찍지 않았다면 한 번도 찍지 않은 것이다. 자, 10번을 찍어야 이 나무는 넘어갑니다. 9번을 찍었다면 총량이 작동되지 않은 거죠. 9번 찍었을 때 이 나무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10번을 찍지 않았다면 나무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한 번도 찍지 않은 것과 결과는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조직을 구축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 사업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성공의 8단계의 성장 단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자, 우리가 명단을 작성하고 분류하죠. 선별해내죠. 그리고 초기에 집중적으로 미팅할 포스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회의 사업 설명의 총량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20명의 명단을 선별하고요. 그리고 만나서 초대합니다.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밀도 있는 사업 설명을 진행시켜야죠. 그리고 그 사업 설명이 시작되는 동시에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게 성장 단계입니다. 4, 5, 6단계가. 그래서 중요한 건 성장 단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는 원하는 포스타 루비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 설명 총량의 법칙.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10번 찍어야 한다는 그 10벌 지목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포스타를 성취해내기 위한 20회의 밀도 있는 사업 설명을 진행시켜야 포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20번 사업 설명하지 않았다면 한 번도 사업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 설명도 총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생기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자, 자신을 채운 사업가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제3자로 그렇게 오픈합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잘하는 언니, 친구, 동생이 하는데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자, 이거는 상대를 떠보는 거죠. 자,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는 당연히 열정적인 사업 설명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자,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 한 파트너가 만들어지진 않겠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자, 신뢰란 결국 신뢰라는 공식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신뢰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모는 이기적 성향이냐, 이타적 성향이냐, 나만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냐, 아니면 타인을 돕고 후원하는 쪽에 타인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기적 성향이냐, 이타적 성향이냐. 그래서 you first죠. 항상 상대가 먼저. 당신이 잘 돼야, 파트너가 잘 돼야 me second. 나는 다음이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타적 성향을 가지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닮고 싶거나, 함께 하고 싶거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이타적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 닮고 싶거나, 함께 하고 싶거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죠.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초심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뒷심은 부족하죠. 처음에는 열정이 끌어넘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점점 식어서 차가워집니다. 자, 내가 먼저 후원하던 그를 마음에서 놓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도 놓게 되고 당연히 행동하지 않게 되겠죠.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을 거고, 자, 이러한 기대감만 붙들고 있다가 이제 멈춰버리게 되죠. 그래서 파트너가 생기지 않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공은 반복되는 축적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사소하지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자, 그러한 사소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나갔을 때 축적되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국 우리 사업은 꾸준한 어떤 형태로든, 자, 제품과 사업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일주일에 어떠한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정해진 장소, 정해진 곳을 꾸준히 찾아가면 어떤 결과든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크고 작은 형태의 결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초기에 혹은 내 마음이 힘들어져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약간의 식어있는 감정이 들 때는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갈 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남을 시도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만남을 시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일의 실마리는 풀려집니다. 자, 그곳이 그분의 영업장이라면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자, 손님이 많을 때는 일도 살짝 도와주고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자, 그곳에서 그분과 맺어진 좋은 인연들과 나와도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기꺼이 소비자가 되어줍니다. 소비자가 되어줍니다.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상대를 배려한 만큼, 칭찬한 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분들은 기꺼이 소비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제품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바로 제품을 오픈시키기가 부담스럽고 사업을 오픈시키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단 나를 오픈시키시고요. 나를 만족시키고 내 정성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소비자가 되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됩니다. 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면, 행동하고 인연들을 찾아 나서면 어떤 일이든 시작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연결됩니다. 상대가 거절하던 그렇지 않던 주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텍스트 문자 꾸준히 문자와 카톡을 보내시던 그 다음 단계는 보이스죠. 우리가 그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에도 하루에 해야 될 12가지 일들 중에 10콜이 있죠. 우리 제품과 사업을 오픈시킨 분들에게는 팔로업 차원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시지만 명단에만 있고 아직 제품과 사업을 노출시키지 않은 분들이라면 우리 PSC 과정 중에 오디오도 있죠. 용건과 용무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안부를 묻는 이런 전화통화를 꾸준히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10통하면 좋겠지만 10통하는 것 저도 해봐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5통화에서 10통화는 반드시 이러한 상대와 교감하고 친분을 쌓는 나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전화통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3번 통화를 하시면 한 번 만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페이스, 이제 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꾸준한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또 문자나 어떤 텍스트로 상대에게 전송을 해주고 결국 내 얼굴을 꾸준히 보여준다는 건 이건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생기고요. 궁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고 그들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꾸준함이 이 사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 열심히 찾아가 꾸준히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얼굴 도적을 찍는 것은 어떤 일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거창한 미사옥으로 우리 사업을 소개하거나 제품을 전달하는 것보다 초기 단계에서 훨씬 더 이게 중요한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어떤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자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일리 루틴, 매일의 습관을 만들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초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가서 우리 만남을 시도해야 됩니다. 누구도 기다리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도록 자극해야 되겠죠. 찾아가서 찾고 있는 사람이 찾아오도록 긍정적으로 자극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계속 자극을 해야 됩니다. 자극하면 이 자극 때문에 반응이 나오고요. 신뢰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결국은 스폰서와 시스템으로의 초대로 연결되죠. 그래서 매일 오던 사람이 오지 않으면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예전에 젊은 시절에 이렇게 우리가 남녀간에 이렇게 사귈 때도 그렇죠. 밀고 당기기를 한다고 그러죠. 계속 전화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연락을 끊습니다. 그럼 어때요? 궁금해집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기는 그렇고 궁금해지고 어느 시점인가는 전화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얼굴을 보여주는 이 듣고 보는 힘은요, 의외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깝게 매일 보는 이웃 사촌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친밀감을 쌓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 장소에서 만남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만나면 안 되겠죠? 나는 그냥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얼굴을 보여주는 걸로 끝나지만 어떤 그와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반드시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 유익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게 현실 점검이든 꿈을 터치해 주시든 어떤 대안을 찾는 거이든 제품에 관련된 거든 길지 않게 짧은 만남 속의 만남이지만 상대가 저분만 오면 저 사람만 오면 뭔가 대화를 나누면 내 삶에 내 인생에 보탬이 되는 것 같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긍정적이고 뭔가 힘이 생기고 의욕적이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초기에는 그저 정성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아가면 이게 나중에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냥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들려주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초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죠. 친구 따라 강남 가죠.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편안하면, 마음에 들면 그가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요. 그가 전달하는 제품, 그가 전달하는 사업의 기회, 관심을 갖게 되겠죠. 자, 만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서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움직여 보면, 만남을 시도하다 보면, 통화를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물꼬가 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 자, 이것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건, 자, 이게 그래서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사업이 힘들어가 아니라 이걸 어떤 의미에서 불만족과 결핍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긍정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시도해야 된다. 시도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죠. 자, 어떤 일을 하던, 자, 우리 사업을 하던 항상 같은 자리에 있으면 어느 시점에는 주목받게 됩니다. 한결같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면 주변 분들로부터 주목받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많은 분들이 거절하죠. 뭐 때로는 너나 해. 난 관심 없어. 진짜 완전히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질 만큼 우리가 거절더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가치가 있고 올바르고 선한 일이다라는 걸 상대도 느낍니다. 다만 인정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사업을 오픈시킨 그분들은요, 먼 발치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을까? 잘 되고 있을까? 사업 설명까지 들었다라면 궁금하고요. 직접적으로 묻진 않지만 제3자를 통해서든 나의 근황을 파악하거나 관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불규칙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에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자, 매일
매일 지속하는 것들은 사소하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사소한 것들의 꾸준함으로 지속한다면 어떤 결과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이게 씨앗이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사소하지만 이 사소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지면 커지겠죠. 이제는 어느 시점 되면 절대 사소하지 않은 것들이 돼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투입하지 않는 한 사소한 건 커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일과 시간에 꾸준히 찾아가서 우린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오지 않습니다. 나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들을 찾아서 열정적인 데몬스트레이션과 회사, 제품도 좋지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이다. 유통구조에서 그걸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체인의 데일리 플랜을 통해서 진짜 노력한 만큼의 크고 작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시되고 나는 3개월 안에 올해 이러한 목표를 갖고 이러한 소득을 벌려는 목표를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 해보자. 나와 우리 팀은 당신의 성공과 당신의 추가 소득을 위해서 함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100회의 사업 설명을 진행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서 우리 쇼백을 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 부류의 명단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선별해내기도 하죠. 자, 작성이 돼야 작성된 명단을 계속 보면서 관찰하고 분석하다 보면요. 여기서 파생되는 명단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의 발굴이 이루어지고 또 적극적으로 소개를 요청하게 되고요. 동시에 사업 설명 100회에 도전하는 중요한 씨앗이 되죠. 그래서 명단이 필요합니다. 세 부류의 명단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명단은 나의 인간관계, 나의 인맥으로 작성된 선별된 20명의 명단. 자, 왜 20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포스타라는 110만 PB로 시작하는 내분을 찾기 위해서 확률을 작동시키는 거죠. 20%의 긍정적인 분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20명의 초기에 선별된 명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 명단은 웜 리스트죠. 웜 컨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명단이죠. 자, 그리고 20회의 사업 설명을 진행시키면 4명이 110만 PB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4분의 파트너의 선별된 명단 20명 하면 도합 곱하기 80명. 최초 나 20명의 명단으로 시작해서 파트너의 4명의 20명의 명단, 80명의 명단.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를 사업 설명 횟수로 환산하면 100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20명의 명단 하니까 20명만 적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작성 단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전화번호 만날 수 있는 분들의 모든 분들의 명단이에요. 100명 정도가 나오겠죠. 그 중에 선별된 명단 20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몰랐던 명단, 또 소개받는 명단들이 있겠죠. 자, 이 명단은 콜드 리스트, 약간 차가운 명단이죠. 이 명단을 통한
콜드 컨택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이 세 부류의 명단을 통해서 100회의 사업 설명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명단을 적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어떤 학창시절,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했다면 명단을 적다 보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100명은 적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명단을 적을 때 안 적혀요? 내가 가면 패키지를 구매해 줄 분, 나와 사업할 분을 염두에 두고 적으시니까 적히질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품을 바꿔 쓸 소비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양치질하는 분, 화장품 쓰시는 분,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명단을 적으시는 거예요. 사업할 명단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단을 적고 나서 분류 단계, 선별 단계에서 이렇게 조금 디테일을 잡을 수가 있겠죠. 조금은 긍정적인 분, 꿈과 목표가 있는 분,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된 분,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분, 또 인성적으로 괜찮은 분.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감이 있는 분들 위주로 선별해내시면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근거리에 사는 분들이면 좋겠죠. 자, 왜 그러냐면 다음 미팅으로 연결할 거점, 스폰서님, 리더님, 센터, 지사, 거점이라고 표현하면 가까울수록 효율적이겠죠. 자, 시스템이라는 알파벳의 6음절을 풀어놓으면 save yourself time, energy, money. 한정된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분, 그리고 결국은 성장 단계, 마지막 단계, 팔로우업, 만나고 또 만나고 후속 조치를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죠. 결국은 사업 설명을 했다고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는 초기에 일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팔로우업이 필요해요. 근거리에 사셔야 또 자주 만날 수 있죠. 결국 제품과 사업 전달 후에 중요한 건 후속 조치, 팔로우업입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성장 단계 지분의 50%는 팔로우업 단계고, 그래서 조금은 가까운 거리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친밀도. 자, 사업 초기에 사업의 속도는 나와 구축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쌓여진 신뢰. 그 친밀도에 있죠. 친밀함은 결국은 자주 만날 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친밀감은 우리 사업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나의 개인적인 친밀감도 있겠지만 비즈니스적인 친밀감. 자,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친밀감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이제 비즈니스적인 친밀감이 좋겠죠. 결국은 또 역시 미팅 능력, 후원 능력이죠. 미팅 능력, 강의 능력, 상담 능력. 이 후원 능력이 있을 때 파트너와 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포스터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핵심 요소는 쌓인 신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의 삶의 궤적에서 쌓인 신뢰.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쌓아갈 신뢰. 그래서 결국은 가능하다라면, 자, 굳이 선별은 하되 따로 이렇게 구분 짓자는 말자는 구분을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짓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의 삶의 궤적에서 심리적, 경제적 안정감을 통해서 신뢰 있는 삶을 살아온 분. 그래야 처음에 제품을 전할 때 많은 거절과 벽에 부딪히지 않고 어쩌면 그분이 우리 사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제공하기도 하는 겁니다. 충분한 미팅, 자, 본 미팅 전에 충분한 사전 미팅,
명단을 가지고요. 충분한 사전 미팅, 어떻게 만날 것인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약속을 잡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 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을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뢰관계를 파악하고 미팅의 우선순위가 부여된 20명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팀워크로 진행하는 사업설명 20회가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20명의 명단을 선별하여 작성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PSC 교재에도 이와 관련된 양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쇼더플랜 20회, 자 가로에 다시라고 되어 있죠. 다시 쇼더플랜 20회 리포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쇼더플랜 횟수마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자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자 외가 빠져있는 6하 원칙을 가지고 일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죠. 언제 누구와, 스폰서님, 리더님 누구와, 그 시의 대상자 어떤 분과 어떤 지인과 어느 장소에서 사업 설명인지 제품인지 또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의 반응, 준비가 덜 된 거, 놓치고 있던 거, 내가 새로 배웠던 거 디테일하게 좀 메모를 하면서 기록해서 이걸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전부 나중에 우리의 파트너분들의 성장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케이스에 남성, 여성, 나이대, 직업군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진행했던, 직접 1대1로 사업 설명했던, ABC 형태로 2대1로 진행을 했던, 그동안에 많은 횟수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 설명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 딱 만들어지면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다 상담할 수 있고요, 새로운 분과 사업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결국은 이게 전부 후원의 소스가 되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나의 포스타를 위한 초기에 집중할 선별된 사업설명 명단 20명. 그래서 항상 내 머리 위에는 20명의 명단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결국 이분들이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이 이루어지면 시간차는 있겠지만 전부 소비자로 전환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내부는 110만 PB로 나와 함께 아직은 소비자이거나 아직은 사업을 결단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진도가 나간 우리 사업을 바라보는, 또 제품을 패키지로 썼다는 의미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0만 PB로 시작하는 4명,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 빠르게 찾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장판을 여는 거고요. 이게 조직을 구축하는 기초공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입니다. 자, 최초 내가 포스터가 되기 위한 선별된 20명의 명단이 필요했다면, 그 다음에 4명의 110만 PB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파트너의 포스터를 위한 선별된 사업 설명 20명의 명단 4명 곱하면 80명이 되겠죠? 80회의 이제 파트너의 후원을 위한 사업 설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 2, 3, 4 이 4분들이 110만 PB로 진행됐죠? 그러면 1번부터 다시, 자, 내가 안 해봤던 건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디테일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나하나 과정들을 배워가면서 팀워크로 진행시켰다면 그건 내가 했던 거고 내가 해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을 다른 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했던 걸 똑같은 패턴을 사이클을 그려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만나서 초대하고요. 사업 설명하고요. 시스템 안내해서 결단하도록 뒀습니다. 포스터가 되죠. 자,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포스터가 되죠.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포스터가 되죠.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포스터가 되죠. 자, 그래서 치열하게 완벽한 팀워크로 뎁스를 뚫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팀의 포스터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플랜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속도를 내는 건 내가 포스터가 되고 왼쪽에 포스터 2명씩이 30일 구간 하나에 배출되면 PT, 3명이 배출되면 루비, 6명이 배출되면 에메랄드, 10명이 배출되면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스터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는 내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밑변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행했던 프로세스를 똑같이 진행해 나가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결국은 확실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쭉 깊이를 파 내려가면서 내가 루비가 되고 파트너분들을 포스터, PT, 루비가 되도록 후원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가르쳐 복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인 PT에서 루비 구간, 그리고 골드 구간은 이건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수입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뜨거운 열정을 유지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체인사업에서 포기하지 않을 3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 현재 돈을 벌고 있거나, 두 번째, 체인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거라는 확신이 강하거나, 세 번째, 이 사업을 전달해 준 분, LS 간의 신뢰관계가 돈독하거나, 이 3가지 경우에는 꾸준히 지속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에 뜨거웠던 그런 열정을 유지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0회에서 80회를 추가해서 100회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자, 이 100회의 데몬스트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디테일이 있고요. 밀도가 있는 사업 설명을 진행하면 반드시 이 100회를 진행시키는 과정 중에 포스터가 되고요. 루비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어느 정도 내려가 있고 밑변, 넓이가 넓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충분히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분들을 더 공격적으로 뎁스에서 조직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 100을 통해서 루비가 된 분들을 리틀 다이아몬드라고 부르죠. 자, 쇼더 플랜 100회로 루비가 되셨. 자, 그런데 해나해 주시고 현미경 보여주신 거, 그리고 이온헬스 지시약 테스트 적성 플러스 스티로폼 용해 실험 보여준 것, 이게 한 번의 쇼입니까? 그건 쇼를 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정확한 쇼더 플랜이란 말씀드렸던 데몬스트레이션과 반드시 우리가 PSC 7주차, 8주차에 트레이닝하는 30분, 20분에서 30분 분량의 풀 버전의 사업 설명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품도 좋지만 제품 좋은 만큼 소득이 되더라.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돈 벌 수 있다라는 얘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뿐 없습니다. 합법적이죠, 윤리적이죠, 게다가 누구든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죠. 이런 얘기를 목소리 높여서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렇게 진행되는
한 번의 쇼, 이 쇼가 100회가 모여졌을 때 이렇게 루비가 되시면 그분은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입성하십니다. 제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학습해온 결과 또 먼저 사업을 진행했던 많은 분들의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몬스트레이션과 연결된 밀도 있는 100개의 사업 설명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니,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맥도날드 창업자인 레이 크록이란 분이 쓴 책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 자, 이 책이 왜 대단하냐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죠. 손정희 회장, 그리고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라는 분이에요. 야나이 다다시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UCLA 대학의 그 인문학부에 3,500만 불? 기부도 하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일본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의 CEO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이 이 두 분이 이 책을 같이 읽었고요. 책 라벨에 그런 얘기 나오죠. 이 책이 우리의 인생의 바이블이다. 이 책 본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어떤 개척 정신이나 위대한 도전 정신도 끈기라는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재능으로는 안 된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고학력의 낙오자로 가득하다. 천재성도 소용없다. 이름값을 못하는 천재가 수두룩하다. 전능의 힘을 가진 것은 끈기와 투지뿐이다. 끈기와 투지뿐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설정한 꿈과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미션을 가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투지, 끈기와 투지, 그릿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결국 버티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 제 강의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 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임청미 로얄 크라운님께서 리더십에 관련된 멋진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기존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 많이 초대하셔서 배우고 사업에 성장하는 그런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회장님께서 11월 달 메시지에 아까 제가 마무리 드렸던 말씀을 해 주셨죠. 버티는 자가 승자다. 포기하지 말고 버티고 가보자. 기본과 원칙으로 버티고 가보자. 자, 그리고 아드님께서 마라톤 했던 완주했던 내용 말씀하시면서 1마일만 더, 1마일만 더, 1마일만 더 요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이 사업이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한 통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통화 더 약속 잡는 전화하고요. 한 번 더 만나서 초대하고 한 번 더 사업 설명하고 한 번 더 후속 조치해 나간다면 우리 사업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꿈을 갖고요.
그래서 남의 꿈이면 안 됩니다. 진짜 살아 움직이는 그 꿈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밤잠을 설치고 막 흥분되고, 그러한 진짜 내 꿈, 3개월 안쪽에 단기적인 꿈부터 중기적인 꿈, 최종적으로 체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이루었을 때 그때 꿈 너머의 꿈, 이런 크고 작은 진짜 내 꿈을 갖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자, 결국 우리가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건 그 꿈과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부족한 믿음, 믿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래, 진짜 내 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 진짜 그 꿈. 저는 언젠가 하나도 슬프지 않은데요, 그냥 마른 눈물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꿈만 생각하면 슬프지 않지만 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를 정도의 진짜 내 꿈.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내 일생 동안, 체인 사업을 하는 동안 내가 이루어낸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난 해낸다. 그래서 기본과 원칙 하고만 타협하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부정적인 거에도 쏠리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큰 믿음, 그런 행동으로 진행시켜 나가면 우리 사업이 뭐라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봅시다. 진짜 해봅시다. 올해 남은 2달, 주어진 환경에서, 여건에서 내가 그동안 사업했던 최고치의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속에서 2025년에는 정말 각자 우리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멋진 한 해 마무리해가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 26일 날 진짜 멋진 랠리의 무대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도전하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멋진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멋지게 시작하시고요. 이동하실 때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멋진 한 주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